늦가을 저녁,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떨어지는 강남역 근처 번화가에서 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정우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우진은 대형 투자회사의 CEO로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은 항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광경에 사로잡혔다. 횡단보도 건너편 작은 골목 입구, 추위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낡고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에는 고단함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약 3살로 보이는 쌍둥이 소녀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 아이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곧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마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진은 무한한 모성애를 느꼈다. 그 순간 우진의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들었다. 그는 많은 불운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 광경은 그의 마음을 특별히 강하게 울렸다. 얼굴에 묻은 먼지와 고단함 속에서도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잘 살펴보니 틀림없었다. 서아은 그의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한때 학교의 꽃으로 불리던 그녀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우진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은 씨, 서아은 씨 맞습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친 눈동자가 우진을 향했고 잠시 멍한 표정이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정우진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충돌하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하은은 곧 고개를 숙였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쳤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발견되다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침묵과 방어적인 자세에서 우진은 그녀의 자존심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제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아이들도 추위에 떨고 있어요. 하은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나 딸 중 하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의 결심이 흔들렸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우진은 전화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지금 바로 강남역 4번 출구로 와주세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하자 우진은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안아 차에 태웠다. 하은도 다른 아이를 안고 따라 탔다. 차 안의 따뜻함에 아이들은 곧 잠이 들었고 차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우진의 자택은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정문을 지나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 차가 멈추자 하은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꿈만 같았다. 이런 호화로운 집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다.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은은한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안의 가정부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우진의 지시에 곧 게스트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우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모든 이야기는 그 후에 해도 됩니다. 하은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감사함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식탁에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몇 가지 반찬이 준비되었다. 하은은 처음에는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지만 두 딸이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이자 그들을 위해 식사를 시작했다. 엄마, 맛있어요. 쌍둥이 중 활발한 수아가 기쁘게 외쳤다.
천천히 먹어. 수아야, 하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쌍둥이 수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우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식사 후 아이들은 김여사의 안내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은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거실에서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요.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은은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기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학창시절 아는 사이였을 뿐인데.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였고 우진이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내일 이야기해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우진이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쌍둥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자는 모습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은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깨어나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 옆에서는 쌍둥이들이 아직 단잠을 자고 있었다. 현실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김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아이들은 아직 주무세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자고 있어요.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아요. 식당으로 내려가자 우진이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 일어섰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앉으세요. 같이 아침 먹어요.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우진은 가끔 하은에게 음식을 권하는 정도였고 하은도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을 지켰다. 식사가 끝날 무렵 우진이 입을 열었다. 하은 씨,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우진의 도움을 받은 이상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태성이라는 사람과 만났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인기 많았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 학교의 인기 스타였던 그를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몇 개월 만에 제가 임신했어요. 태성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하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사라졌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죠. 우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죠.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월세도 밀리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우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우진은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은 씨.
저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봐요. 하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하은 씨를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하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우진이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건 몰랐어요. 알 리가 없죠. 제가 너무 소심했으니까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하은 씨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순간 쌍둥이들이 하품을 하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수아가 기쁘게 외쳤다. 이모가 예쁜 옷도 줬어요. 수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하은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하은과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날 오후,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위해 쇼핑을 제안했다. 처음에 하은은 거절했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하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고급스러운 매장들과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동복 매장으로 안내했다. 쌍둥이들은 새 옷을 고르며 신이 났고 하은도 점점 긴장을 풀었다. 이것도 예쁘네요. 우진이 파스텔 블루 원피스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하은은 망설였다. 너무 비싸 보여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다 살게요. 하은은 아직도 불편했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다. 아이들은 케이크와 핫초코를 즐기며 기분 좋게 수다를 떨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수아가 물었다. 하은이 당황하며 개입했다. 수아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러도 돼요. 하은은 우진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살 수는 없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하은 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 씨가 공부를 더 하면 어떨까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은은 놀랐다. 공부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늦은 것 같아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하은 씨는 항상 똑똑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성적 좋았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하은 씨가 공부하는 동안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게요. 하은은 우진의 제안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우진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하은 씨가 행복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아마도 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하은은 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우진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기회였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의존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
우진의 호의를 악용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우진을 찾아가 말했다. 공부해 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진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다. 저도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요. 집안일이라도 아니면 당신 회사에서 간단한 일이라도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제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모든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할게요. 우진은 하은의 결단력에 감명받았다. 좋아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우진의 회사에서 간단한 사무 업무를 배우고 오후에는 온라인 강의와 독학으로 공부했다. 아이들은 좋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기여사의 보살핌을 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오랜 공백 후에 다시 공부하는 것,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진은 그녀의 노력을 지켜보며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하은이 필요로 할 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몇 달이 지나자 하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하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행복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진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봄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하은과 우진은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은 씨, 요즘 회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더군요. 우진이 말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일어서고.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불안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하은 씨가 스스로 이루어낸 현실이죠.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하은은 우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 씨,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하은 씨를 다시 만난 것에.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우진과의 대화는 그녀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과 우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친구가 되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쌍둥이들도 우진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수아는 우진이 집에 올 때마다 기쁘게 달려가 안겼고, 수연도 조용히 그를 따르며 신뢰를 보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다. 하은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진은 자리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은 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정말 훌륭했어요. 하은 씨, 모두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감명받았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보세요.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경영학 전문 과정 입학 허가서였다. 이게 무슨...
하은 씨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서류를 바라보며 감정이 복잡해졌다. 기회였지만 동시에 우진에게 더 많은 신세를 지는 것이기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은 씨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기회예요.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죠. 하은 씨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말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왔던 그녀에게 우진의 믿음은 큰 위로가 되었다. 고민해볼게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간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우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우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따뜻함, 이해심,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하은은 우진을 찾아갔다.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우진은 기다렸다. 제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언젠가는 저희 집도 마련하고 정말 제 발로 설 수 있게요. 우진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는 하은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존중했다. 약속할게요. 하은 씨가 원하는 대로 도울게요. 그 후로 하은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영학 과정을 공부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다. 우진도 바쁜 CEO였지만 그는 항상 하은과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이런 시간을 특히 좋아했다. 그들에게 우진은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 아빠 될래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우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아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은이 딸을 나무랐다. 하지만 수아는 고집스럽게 우진을 바라보았다. 왜요? 우진 아저씨가 우리랑 있으면 엄마도 웃고 우리도 행복한데. 우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그건 어른들이 같이 결정하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기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하은과 우진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오늘 수아가 한 말, 미안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수아의 질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하은 씨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건 옛 인연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하은 씨의 강인함,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우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가 정말 우진 씨의 삶에 맞는 사람일까요? 우진 씨는 성공한 CEO고 하은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하은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우진이 제안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천천히 시작해요.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과 우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은은 경영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사에서도 승진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작지만 아늑한 자신의 집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확실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은 씨, 그리고 수아, 수연, 그가 아이들에게도 말을 건넸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서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아와 수연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쌍둥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진은 반지를 하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함께 안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봄에 열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진에게 걸어갔고, 수아와 수연은 꽃을 뿌리며 그 뒤를 따랐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우진이 서약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축복임을 알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은이 답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자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터져나왔다. 결혼 후 그들은 하은이 마련한 집과 우진의 집 중 어디서 살지 고민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집을 함께 구하기로 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집이었다. 하은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고 우진도 그녀의 커리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수아와 수연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날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다. 몇 년 후 하은과 우진은 자신들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다. 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우리처럼 운 좋게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은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은 씨.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여 있었다. 이제 10살이 된 쌍둥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하은과 우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하은이 말했다. 그날 강남역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진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하은은 그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한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우진이 대답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낙엽을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은과 우진, 그리고 수아와 수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재회의 기적, 사랑의 기적, 새로운 시작의 기적.